자, 지구촌 뉴스 이지한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지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20일부터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이 전 국민이 추가 접종이 필요한 중대 위험인지를 두고는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60세 이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동일 연령대 집단보다 감염 위험이 11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담기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이 이스라엘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들은 믿고 맞으면서 효과 면에서는 자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좀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네요. 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 FDA 심의관들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두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심의관들은 편향성 때문에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백신의 효과는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가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기존 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가 여전함에도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체로 현재 미국이 승인한 백신들이 여전히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FDA는 그 자료나 결론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17일 오늘이죠.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의 승인 여부를 권고해서 열리는 외부 자문단 회의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예. 이게 뭐 제 생각에도 이게 고령자나 면역 체계 손상자는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일반인에게도 이게 꼭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요양원에 있는 고령자들 같은 취약계층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그러나 백신 접종 후 감염되더라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젊은 연령대까지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미국 내 첫 부스터샷을 공급하게 될 화이자는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치고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300명에게 3차 접종을 했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차단하는 항체가 5배 늘어났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업체가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부스터샷의 필요성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져도 중증 예방 효과는 97%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과 또 애초에 FDA가 감염 예방 효과가 50%만 넘으면 성공적 백신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도 백신을 못 맞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일부 국가들의 이 부스터샷보다 미접종자들을 위한 백신 공급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아프간 소식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이 아프가니스탄을 홀로 탈출한 3살 아이가 보름여 만에 극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아빠와 상봉했습니다. 15일 캐나다 글로브앤드 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혼자 아프간 수도 카불을 탈출했던 알리는 지난 13일 아빠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극적으로 도착했는데요. 토론토에는 알리의 아빠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지난달 26일 아프간 카불공항 외곽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로 함께 있었던 엄마와 다른 형제 4명과는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 10대 아프간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대피한 알리는 이틀 뒤에 카타르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타르에 도착한 알리는 2주간 보육원에서 생활한 뒤에 유엔 국제 이주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2년 만에 알리를 만난 아버지는 아이 걱정에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에서 건가일 사업을 하던 알리의 아버지는 2년 전 캐나다에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프간 현지에 남아있는 알리 가족들도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알리 부자는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되게 감동적인 소식인데 아이가 홀로 그 먼 길을 가는 여정이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들었겠어요. 네.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알리처럼 보호자 없이 홀로 카타르나 독일 등에 있는 난민 수용기지로 대피한 미성년자가 300명가량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헨리에터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홀로 아프간을 탈출한 아이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신속히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16일 새벽 중국 중남부 쓰촨성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중앙 CCTV 등에 따르면 쓰촨성 루저우시 루현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까지 지진으로 3명이 숨졌고 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서 8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 주민 7만 3,755명을 대피시켰고 79개 대피소에 3,212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지진이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가끔 뉴스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손도 쓸 수 없고 또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지진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쓰촨성 지진은 주민들이 집에서 잠든 새벽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웨이보에는 지진 발생 당시 긴박했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따라 올라왔는데요. 영상 속에는 주택은 외벽이 모두 무너져 내려서 훤히 들여다 보이고 도로도 각종 잔해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아파트 타일이 여기저기 부서져서 종잇장처럼 떨어져 내렸고요.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운동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루안 여객터미널의 경우 벽이 심하게 갈라져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에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요. 인명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지구촌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지한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